경제가 있으면 이 경제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거래고요. 이 거래 시스템을 만드는 걸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경제에서는 이 거래와 시장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상품과 상품 서비스라고 하는 재화가 필요하고, 이 재화를 거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재화는 상품과 서비스고 돈이 필요해서 이 재화와 돈의 거래를 시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돈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예요. 돈의 역할을 누가 도와주는 거야? 금융이 도와주는 거지. 자, 돈의 역할은 뭐예요? 돈의 역할이 해야 될 게 뭐야? 거래를 하게 해주지만 중요한 거는 가치를 유지. 좋은 단어는 유지를 해야 돼요. 가치를 잃지 말아야 되죠.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이 가치 유지를 누가 시켜주는 거냐면은 금융이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왓이란 말이야. 근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금융이 이 가치 유지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뭘 하게 되냐면은 장난질을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는 게 뭐예요? 금융 위기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를 유지를 시켰다면 금융 위기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위기가 왔어요. 우리나라만 따져봅시다. 금융 위기. 위기가 왜 온다고? 목적을 잃었을 때. 그럼 뭐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가치를 유지시켜줘야 돼요. 뭐에? 돈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라는 얘기지. 자, 언제 왔을까요? 첫 번째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언제 왔어요? 그렇죠. 1997년에 뭐가 왔죠. 이거가 왜 왔어요? 한화의 가치. 대전 한화 말고 한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온 거죠. 이때는 뭐가 모자랐죠? 이때는 달러가 모자랐어요. 달러 확보가 안 됐죠. 그래서 온 거였다고. 왜 달러를 확보를 했어야 돼? 이 달러가 확보가 돼야 뭐가 유지가 되니까? 한화가 유지가 되니까. 이게 자, 2008년에 뭐가 왔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는데 우리는 괜찮았죠. 왜 괜찮았을까요? 이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 위기예요? 이건 뭐에 관한 위기일까요? 여기서는 한화 가치가 떨어지는 위기였어요? 아니요. 이건 부동산은 이제 그게 아니라 여기의 위기는 뭐냐면은 뭐가 문제였냐면은 미국의 달러 패권의 위기였다고. 왜? 달러 가치가 폭락했다고요.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왜 달러 가치가 폭락했을까요? 첫 번째 부동산. 그래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었다고. 왜? 부동산의 가치가 너무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낮아졌어? 달러가 낮아진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파생 상품이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문제냐면은 이렇게 부동산에서 무너지고 파생 상품으로 확장이 되니까 이제 뭐가 무너지냐면은 달러 자체가 너무 많이 풀렸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너무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거예요?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뭔 일이 있었어요? 이제 뭔 일이 있었나 봅시다. 그 다음에 2019년에 신기한 거 몇 년 걸렸어요? 11년?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11년. 그랬으면 이때 정도 되면 또 뭐가 터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때 터졌어야 되는 게 뭐였어요? 이때 뭔가 또 금융위기가 왔어야 돼. 뭔가가 왔어야 되는데 이때 안 왔다고요. 왜 안 왔을까요? 코로나가 생겼죠. 코로나19가 이제 2019년이란 말이야. 터지면서 어떻게 돼? 돈을 왕창 풀었죠. 그러면은 이때 뭐가 있었냐면 이미 신호가 있었다고. 무슨 신호가 있었을까요? 위기의 신호가 있었다고. 그러면 위기의 신호가 있었다라는 건 뭐야? 이미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돈은 엄청 풀렸었다는 얘기야. 근데 한 번 더 풀었죠. 어떻게 풀었어요? 미친 듯이 풀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2023년에 이제 엔드가 됐죠. 코로나가 엔드가 되니까 숨겨졌던 위기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뭘로 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라 그래? 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금융이 뭘 했어야 돼요? 돈의 가치를 지켜냈어야 된다고. 돈의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면 한 번씩 뭐가 와요? 위기가 와서 뭐 하는 거야? 이걸 음식에 표현해 봅시다. 엄청 많이 먹었어. 그럼 뭐 해요? 폭식했어요. 폭식하고 또 해. 계속해.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 아니지. 그거는 소화가 다 됐을 테고. 폭식을 했는데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오바이트를 한단 말이야. 오바이트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 지금 할 때가 아니하고 더 꾸역꾸역 집어넣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미친 듯이 나온 거야. 자, 그때 한 2, 3년 걸렸죠? 글로벌 위기 때도 2, 3년 걸렸죠? 한 11년 정도 되니까 좀 회복이 되더라고, 전체적으로. 지금 회복이 됐어야 돼. 원래 이때 터졌으면. 근데 지금 터지니까 이게 어떻게 돼? 몰아서 10년마다 한 3년씩 갔는데 15년마다 한 번 가니까 한 5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산술적으로. 그래서 위기가 쉽게 극복이 안 될 것 같다. 왜? 금융이 자기의 역할을 못했으니까.
뭐에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게 문제입니다. 그럼 돈의 가치를 다시 어떻게 올려놔요? 어떻게 올렸어? IMF 때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올렸어요? 부실 기업들이 정리되고 토해냈단 말이야. 많은 희생 안에서 다시 경제가 회복이 된 건데 지금 이거를 희생 안 하고 가려니까 지금 더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잘못 먹었을 때 토해내면서 독성을 뱉어내는 기간들이 필요했던 건데 지금 그 기간을 너무 오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면은 어떻구나라는 걸 알겠고 지금의 문제는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도 뭐가 안 잡혀요?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요. 자, 인플레이션이 왔죠.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의 가치를 올려야 되죠. 돈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 금융에서는 이자율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금리 인상을 보통 4% 정도 하면은 잡힌다. 그리고 5%가 되면 뭐가 온다? 경제가 폭락한다. 이게 여태까지의 정설입니다. 그리고 뭐로 유지를 해야 돼? 성장률 2%대를 유지하면은 좋다. 이게 전반적인 금융의 법칙이었다고.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미국 금리가 이번에 어디까지 가는데요? 계속 올린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은 지금 4몇 %인데 이제 5%를 넘냐 안 넘냐가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이 좀 넘길 거라는 얘기를 해요. 왜? 안 잡히니까. 그럼 왜 안 잡힐까요?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은 왜 안 잡힐까요? 아니에요. 2019년에 잡았어야 될 인플레이션이 2023년까지 왔다고. 근데 돈의 그래프를 우리가 안 봤죠? 어떻게 됐냐면은 2019년에 여기에 와서 이제 신호를 보냈다고. 야, 비상이다. 비상이다. 이렇게 보냈다고. 근데 어떻게 됐어? 코로나가 터지니까. 야, 모르겠고 일단 살려봐. 해가지고 어떻게 올렸는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놀라울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발행한 돈의 양이 어마무시한 거지. 자, 요 논리는 언제까지였어요? 요때였다고. 근데 이게 이렇게 돼 보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게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아무도 확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연준에서 모르겠다. 어디까지 올려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오늘 발표난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자, 여태까지 이거는 뭐였어요? 노말이었죠. 노멀한 세계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안 먹힌대. 이제 안 먹혀. 그럼 뭐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노말이 생기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